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스닥 사냥을 하고 있는 나스닥 헌터입니다. 2023년 3월 7일 오늘도 시장 상황과 짧은 이슈 한번 살펴보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플러스 0.09%를 기록한 12,302에 마감을 했고 S&P 500은 0.07%가 상승한 4,04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산업은 0.12% 상승한 33,431에 시장을 마감했네요. 오늘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3대 지수가 같이 상승세로 출발을 잘 했는데 장중에 유럽중앙은행 ECB죠. 유럽 위원들의 그 매파적 발언의 영향으로 유럽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유럽의 로버트 홀츠만 ECB 위원이 올해 7월까지 4차례를 연속으로 0.5% 금리 인상이 유럽에서 필요하다고 강한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이제 ECB까지 연준과 같이 합세해서 조금 더 매파적으로 단기적인 시장의 상승세를 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IT가 0.53%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재는 1.65% 내리면서 가장 부진했고 경기 소비재와 부동산 그리고 산업재도 시장 대비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최근에 호황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3월에 미국 금리 인상이 0.5%에 관련된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증시가 불안불안한 지금 상황이지만 지금 기준으로 0.5%가 상승될 가능성은 약 30%로 수치상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희망사항일지는 모르지만 연준이 다시 0.5%포인트 금리를 올리게 되면 보시는 기사처럼 지난 2월에 0.25% 베이비 스텝 금리를 상승을 결정한 데에 대한 연준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뭐 이런 비판도 지금 있고 또한 연준 내에서도 0.25%를 지지하면서도 2023년 올해 여름쯤이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둘기파 의원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0.25%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장의 추이를 조금 더 시장을 장기적으로 긴장을 유지해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무리 없이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 상황은 이걸로 줄이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인플레이션은 결국 주식시장 급등의 씨앗이다 입니다. 오늘 제가 인플레이션이 곧 주식시장 급등의 씨앗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가 쉽고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식품, 공산품, 그리고 우리가 운전할 때 넣는 기름, 원유를 비롯한 그 철강, 모든 인간이 쓰는 물건들의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죠. 이 부분은 다 아시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들입니다. 자, 이 사실,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게 되죠. 모든 물건이 오르니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이 화폐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화폐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달러,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연준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준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정말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 보통 2.5%에서 3%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는 무기로 달러, 즉 화폐 가치의 하락을 저지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찍어낸 달러의 양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일어나니까 현재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증시를 떨어뜨리고 있죠. 증시를 떨어뜨리고 물건 가격들을 인위로 떨어뜨리려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 급등의 씨앗이 되느냐? 자, 한 가지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표가 1900년대부터 S&P 500의 10년 주가 수익률과 소비자 물가의 YOY를 비교해 본 자료인데요. 아래에 보시는 게 CPI입니다. 자,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CPI가 쭉 상승하죠.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후에 아주 큰 폭의 주식 수익률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려서 물가가 이렇게 하락이 되고 난 후에, 물가가 떨어지고 난 후에 왜 이렇게 뒤늦게 주가는 상승을 할까요? 자,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을 필연적으로 유발을 합니다. 현재처럼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죠. 이게 통화 정책을 이렇게 긴축으로 꼭 만든다는 겁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모든 상품의 앞에서 말씀드린 명목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물건 가격이 다 상승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식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명목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주식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물건들도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주식 또한 자산이므로 누적된 인플레이션을 결국에는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고 현상들을 이렇게 차트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금리 스트레스를 극복한 시점에서 주가는 또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후행적으로 말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또 뒤에 따라오는 호황을 맞이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현재 지금 CPI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로 꺾였죠. 꺾이고 지금 잠시 CPI의 하락률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의 CPI 정상범위 3.5% 이하로 내려오는 그날부터 다시 증시가 우상향을 강하게 보이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물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시간차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차를 우리 투자자들이 인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주식과 임금은 상승을 하게 되는 건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만 그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2024년을 아주 즐겁게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위치에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진다는 사실은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에게 시간은 무기이고 투기자에게 시간은 고통이다. 이 글처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치지 마시고 시간을 무기로 사용하는 TQQQ 나스닥 투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시 공지비 중 공지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성투!